안녕하세요, 리변입니다. 사실 제가 야외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주변 매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동시 녹음으로 따로 음성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이날 너무 좋았고요. 비 온 뒤라 그런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영상 중에 한 3년 전인가요? 제 18년 경력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2006년도에 다녔던 회사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예전에 다녔던 회사 건물 앞인데요. 전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회사였고요. 지금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력도 제대로 인정도 못 받았고 급여도 너무 적었고,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너무 잡일을 많이 해서 좀 제대로 일을 해보고자 찾아다녔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프리랜서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일하면서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저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일할 때의 모습과 이 회사에서 다녔을 때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일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회사를 다녔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도 거의 없었고 정말 모두 재밌게 일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되게 저는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퍼블리싱 팀이 없었지만 디자인 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디자인 팀 멤버뿐만 아니라 기획팀, 개발팀, 다양한 다른 팀들과도 전부 다 친했었고 정말 서로가 정말 친구처럼, 형 동생처럼, 물론 직급을 다 부르고 했지만 사이가 너무 돈독했던 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 중에 저에겐 가장 회사다웠던 곳이었고요. 바로 이 회사의 이름은 플랜아이라는 회사입니다. 플랜아이는 대전에 있는 웹 에이전시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회사였고요. 제가 있을 때에는 전 직원이 40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아마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의 위치로 온 거고요. 사실 이 건물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플랜아이 건물이 따로 있고요. 제가 다녔을 때는 따로 건물이 없고 이런 건물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곳에서 퇴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살았던 집까지 운전하면서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회사에 있었던 경험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조금은 지루해 질 수 있겠지만 저도 한번 추억을 남겨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촬영을 좀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차를 이동하면서 이 회사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최근에 대전에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운전해서 가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촬영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영상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 편도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퇴근이긴 하지만 실제 출근할 때는 제가 6시쯤인가 출발했어요.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아침 7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6시 좀 넘어서 6시 반에 출발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7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IT 벤처타운 그 지하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에 헬스장에 가서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헬스를 한 30-40분 하고, 그리고 샤워장도 같이 있어서 샤워도 같이 하고, 그 뒤에 이제 8시쯤 되면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4층이었나 그랬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엘리베이터 있었는지. 있었을 것 같아요. 3층인가 4층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하루 일과를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시작했죠. 회사 문을 여는 건 제 담당이었어요. 거의 시키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6년 차였거든요. 물론 경력 인정을 다 받질 못했습니다. 경력 인정받지 못했던 게 뭐 제 과거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제가 첫 월급이 뭐 3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월급도 보니까 저는 알바비였다. 그럼 결국 저는 사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럼 경력 증빙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그리고 경력 증빙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좀 더 시야를 계속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 디자인을 하기보다 이 분야에서 시야를 좀 넓혀보고 싶은 거예요. 시야를 넓혀보기 위해서는 그때는 퍼블리셔가 없었고요. 전 디자인 겸 퍼블리셔, 디퍼블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예전엔 디자이너면 당연히 코딩할 줄 알아야 됐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이 돌아가는 어떤 구성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입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일을 파악을 하면 내가 디자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이 디자인, 이 기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기능을 알면 디자인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기획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6년차 디자이너에서 기획자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전 신입으로 들어갔거든요. 사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원으로 들어가고 기획부를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 인터뷰에서 나오셨던 이상민 대표 이사님이 계신데, 그 이상민 이사님이 저의 사수셨어요. 대리님이셨거든요. 현재 이사가 되셨지만 이상민 대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랑도 많이 배웠어요. 그 플래나이 회사가 제가 갈 때 디자인팀, 기획팀, 개발팀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기획 쪽이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대표님이 저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러게 정선희 대리님도 같이 해서 3명이서 이 같은 기획팀이었어요. 정선희 대리님은 현재는 아마 부장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아직도 플래나에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아직도 플래나에 남아 계세요. 한 회사에 뭐 예를 들어 고인물이 많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회사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가 급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정이 가니까 더 좋은 조건이고 더 나은 회사가 있으면 다들 이직을 해줬겠죠.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플래나에 남아 계셨다라는 건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플래나이의 회사가 어떤 건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저는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재 자리에 있는 거 보면 그 이유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을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죠. 사실 그때 경력 6년차에 그간 입찰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경력 6년차까지.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입찰이라는 것도 같이 해보고, 약간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상민 대리님과 대표님과 같이 3명이서 돌아다녔죠. 정선희 대리님이랑 이렇게 4명이서 좀 같이 뭉쳐다니거나 한두 명 빠지거나 해가지고, 그래, 입찰 경쟁 하러 PT 발표하는 것도 보고, 그 개발 팀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발 자문으로 해가지고 개발 팀장도 같이 가가지고 하거나, 시안 발표도 그때 처음 봤었어요. 저는 그 디자인 팀장님을 복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복팀장님이 저희 시안 발표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때 시안 발표할 때는 PPT로 했지만 크게 인쇄물을 해서 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모니터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때는 좀 약간 열악했기 때문에, IT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큰 A3 용지 같은 걸 크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따로 모니터로도 보여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획을 많이 배웠죠. 기획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겁이 많았었어요. 사실 이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획자 했을 때 제일 두려운 거, 고객에게 전화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냥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런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 요 전화만 하면 되는데, 그냥 전화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미안한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더 미안해져요. 내가 내일까지 시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시안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내가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하면 시안 보여주는 줄 알고. 물론 그 스케줄 관리가 제 잘못도 있겠고 디자이너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최전선에서 고객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원이었고 사원이 대리님과 팀장님들에게 디자인을 부탁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획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진짜 고객들과 통화하는 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운 게 시향 컨펌일이죠. 제가 겸업을 했을 때가 겸업을 했을 때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겸업을 했을 때 재밌긴 했지만 스트레스도 같이 왔죠. 내가 기획하고 내가 시안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1년이 되고 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회사 IT 벤처타운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는 디자인 팀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변 회사원분들, 동료분들이 좀 권유를 많이 했었고 대표님도 그렇게 원하셨고 복팀장님도 원하셨고 해가지고 그때 3, 4, 5 모여서 디자인 팀에 그때 한 5명인가 6명인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재밌었죠. 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플래나이에 대한 기억은 제가 디자인 팀에 있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자사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플래나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를 오기 전에 영상 편집을 좀 배웠었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를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취미로 직원분들 중에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서 그리고 그 건물 자체에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 뒤에 블루 스크린 스튜디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특징, 그러니까 그 영상 그리고 사진 촬영, 이런 홈페이지,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시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점 직원의 사진을 다 찍었고요. 그리고 오시는 길 있죠. 회사 오시는 길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요즘에 그런 거는 잘 없을 거예요. 지도 위에, 평면도 위에 오시는 길을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선을 따라가면서 동영상이 플레이 되게 해서 그걸 촬영을 다 하고 반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원한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포털처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포털 사이트처럼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야만 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유지가 안 됐었죠. 그거 만들 때가 전 직원이랑 어차피 사이가 다 괜찮았기 때문에 전 직원의 사진도 다 찍고 영상 촬영도 다 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터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플래시 담당을 좀 했어요. 제가 인터랙션 쪽으로 좀 회사에서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플래시 관련 업무를 좀 많이 맡았었어요. 지금 보면 좀 많이 창피할 정도로 퀄리티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강원도 숲체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숲체원에 있는 도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다 표현하고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 아기 사진 전문 사이트를 만드는데 거기는 인트로 화면도 애프터 이펙트로 다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죠. 그때는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았는데 뭐랄까 기술적인 한계가 계속 느껴졌어요.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것도 올린 것처럼 욕심은 정말 높아요. 왜냐면 보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5데이, DB컷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5데이를 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5데이 사이트를. 5데이 사이트 가서 많이 보다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고수분들의 결과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지만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거죠. 그거를 내가 만든 사이트에 녹여내보고 싶고, 그래서 플래시와 XML을 같이 합쳐서도 제작을 해보고, 그래 플래시 기술이 좀 부족하면 템플릿을 많이 샀었어요. 어떻게든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100%로 제가 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컸었어요. 다들 좋아해주시고 그런 모습에. 그래서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대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솔직히 많이 촌스러웠던 것 같고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런 갈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계속 부족하다,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넘게 계속 디자이너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퍼블리셔로 전향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공장 같은 느낌? 공장을 다닌다는 느낌을 좀 들어요. 왜냐면 코딩을 할 때 별 생각이 없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 보면서 코딩하고 음악 들으면서 코딩하고 그냥 대화하면서 코딩하고 별 생각을 안 해도 코드가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계속 공부와의 싸움을 20년 넘게 나 자신과의 싸움, 학습에 대한 싸움 이런 걸로 하다 보면 굉장히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도로 옛날 도로를 좀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도로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이 도로만 계속 다녔었고 3년 동안 계속 이 도로만 다녔었고 이 도로에서 고라니를 정말 많이 봤어요. 고라니도 많이 나왔었고 새벽에 가고 퇴근할 때 가다 보니까 차도 많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죠. 차도 많이 없었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죠. 지금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나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 동네죠.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동네나 그리고 대전이나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길, 좀 물론 구도로긴 하지만 신도로가 생겨나고 많이 개발이 되면서 옛날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좀 IT 벤처타운도 보면서 옆에 건물이 없었는데 들어갈 때 바리케이트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플래나이에 있으면서 정말 회사 안에서 열정 가득한 분이 정말 많았었어요. 되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교육을 좀 받고 싶어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335 모여서 정말 공부하려고 서울에도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꽤 했었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단점이 있는 게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요. 세미나도 없었고 갈증을 느끼는데 책도 마땅치 않고 세미나도 없고 뭐 교육 받을 데도 없고 해서 주말에 시간 될 때마다 정말 모여서 세미나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 많이 얻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좀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유한 웹 디자이너라는 카페가 네이버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같이 활동을 했을 때 정말 재밌었죠. 거기 있던 멤버들 몇몇 분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다 실무자만 모여서 디자이너와 퍼블리셔 요 사이, 플래시 요 사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상담했었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지역별로 모여서 스터디도 했었고 그리고 다 같이 워크숍도 가고 그랬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HTML5와 CS3 플래시가 접는 시기 그리고 접근성이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려고 정말 다들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공부 많이 하고 잘못된 정보도 그게 맞다고 믿고 그냥 작업을 진행한 적도 정말 많았고 저도 정말 바보같이 코딩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코딩을 하고 접근성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디가 좋다더라 이곳이 접근성이 잘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가서 대부분 군청 사이트 또는 시청, 도청 이런 관공서 사이트들이 접근성이 잘 되어 있다고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2000년대 말쯤에서 이제는 법적인 제재가 관공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관공서나 공공기관 위주의 일들이 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접근성이 당연히 되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증 마크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시달렸었죠.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은 구할 데도 없었고. 그래서 점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뭐 회사 그만두고 서울에 오면서 접근성을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 만날 수 있었는데, 또 지방에 그렇게 있다 보면 이 배움의 목마름과 그리고 오데이나 디비컷에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한 어떤 선망의 대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그게 심했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티를 내진 않은 것 같았지만 저 스스로는 그런 오데이나 디비컷에 있는 사이트들이 저 선망의 대상이었고 정말 저의 로망이었어요. 그런 사이트에 내가 만든 사이트에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지방에 있으면서 그 플랜에 있을 때 그 사이트들을 모작을 해서 시안을 내보기도 해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하면서, 그리고 그런 회사에 등록된 메이저 에이전시들, 그런 회사를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플래나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회사 자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하기보다 대학교 또는 공공기관, 산학연 이런 쪽으로 사이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로망이 훨씬 더 컸어요. 되게 갈증. 내가 SK 사이트 한번 만들어 봤으면, 내가 예를 들어 뭐 삼성 사이트 한번 만들어 봤으면, 또는 핸드폰이 나왔으면 그 핸드폰 프로모션 사이트 한번 담당해 봤으면, 이런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잘못 만났나? 내가 회사를 더 좋은 데를 골랐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회사 그만두기 거의 후반부쯤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 3년차, 회사에서 3년차, 그리고 총 경력이 9년차 때,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간 거였는데, 그래서 세미나를 막 다닐 때도 보면 그 당시에 퍼블리셔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퍼블리셔들의 그 그룹이 있었어요. 콱이라는 그룹이었는데, 그때 뭐 전창명님, 그리고 되게 많았어요. 윤석열님, 그리고 또 누구였지? 아무튼 엄청 많았습니다. 그 멤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강연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분들은 저에게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좀 예전에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예전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로그나 이런 게시물들로 유명세를 떨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민 장군님, 이렇게 장성민 님이었죠. 그래서 그 멤버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그쪽 프론트 쪽으로 되게 이름을 떨치셨던 분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가지고 계신 건지, 지방에 있을 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좀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가 번접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물론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한두 번은 좀 만나뵀었지만, 사실 저는 그때 쭈구리였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쭈구리였기 때문에 그냥 옆좌석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멀리서 그냥 그분들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 스스로 영광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택한 거고, 메이저급 에이전시를 들어가자. 그리고 디자인 아니면 퍼블리셔를 택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지 그 당시에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2009년에 제가 플래나이 회사를 10월에 그만두면서, 9월인가 10월쯤에 그만두면서 퍼블리셔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서울에 가서 난 디자인도 할 줄 알고 퍼블리싱도 할 줄 알고 기획도 할 줄 알지만, 서울은 한 가지의 직업군만 뽑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했어야 했다. 그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저는 퍼블리셔로 택했죠. 퍼블리셔로 택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플래나이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 8년차 디자이너를 그만두기 전까지의 그 디자인 시안에 대한 굉장히 좀 실망감, 그리고 저 스스로의 부족함,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디자인 시안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경쟁 시안을 하잖아요. 시안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시안을 만들고 제가 시안을 만들어서 두 시안을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고객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A안이냐 B안이냐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제가 진짜 잘났다고 생각한 시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저보다 못한 시안이 뽑혔어요. 제가 보기에. 물론 상대적인 거고, 그 시안 자체가 예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객이 맞는, 그 고객이 원하는 시안을 뽑는 게 맞지만, 저는 당연히 제게 뽑을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몇몇 분들은, 물론 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친한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근데 결국 저는 뽑히지 않았고 다른 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정말 나만 예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걸 계속 평생 느끼고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디자인이 좋지만 재미가 없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점점 내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모자가 아닌 모작이 되어가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본 사이트 같은 느낌으로. 저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럴 수 없는 거였죠. 그런 실력이 나는 안 됐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다 어디서 봤던 것들이죠. 다 어디서 봤던 것들이고, 그 당시에는 플래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신선하게,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약간 상향평준화된 느낌이죠, 거의 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 디자인에 대한 좀 실망?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부유한 웹 디자이너 그 카페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다고 했었잖아요. 그 디자이너 분들 만나면서 최근에 저 전화 인터뷰 한번 하신 분이 있는데,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님, 그 분이랑 상담을 좀 했을 때도 위안이 좀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게 디자이너로서의 이제는 힘든 점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더 어렸을 때는, 경력 2년차, 3년차 됐을 때는, 그때는 디자인을 12번, 13번씩 시안을 빠꾸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울면서 했거든요. 진짜 울면서. 어리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26, 27살 때, 그때 디자인 할 때는 나는 적성이 안 맞나 보다, 안 맞나 보다, 이 생각했었죠. 그래서 차라리 머리 쓰지 않고 답이 존재하는, 그리고 잘된 디자인을 내가 받아서, 컨펌된 디자인을 받아서 그대로 재현해주는 사람을 하자.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다, 이 생각을 해서 퍼블리셔를 전향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플래나이 회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열정을 다했고, 정말 야간에도 정말 그 홈페이지, 그 회사 홈페이지 만들 때도 밤을 새듯이 만들었거든요. 그게 낮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게 제가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홈페이지 만들려고 밤새면서 만들었었어요. 그 사내 홈페이지 만들겠다고, 자서 홈페이지 만들겠다고 제가 밤새면서 했던 기억. 밤을 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 열심히 안 해도 돼 라는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그런, 지금 가끔씩 느끼는 건데, 그런 옛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만들어가는 재미, 회사를,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그런 만드는 재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경력자도 계시고 취준생도 계시고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회사에 정을 들이고 오래 다닌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사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직이 될 수도 있어요. A라는 프로젝트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이직률이 높지 않는 회사에 다니면 에이전시인데, 또는 내가 SI든, 그리고 그 회사가 일은 고되고 힘들더라도 사람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일은 어디서나 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좋다면 그 회사를 오래 다녀도 좋겠다. 정말 말 그대로 가족 같거든요. 가족처럼 대하고 되게 서스름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더라도 너무 돈과 경력, 그리고 회사의 수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성장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또는 같이 어우르면서 뭔가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회사를 같이 성장시키고 한마음이 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회사가 성장을 하면 연봉도 같이 올라갈 테고, 사장님 혼자 다 돈을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서로 믿고만 있다면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플래나이 이후로 회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물론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지만 서로면서 프리랜서를 다니면서 진짜 사람 관계가 좋아지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에 나왔던 분들 있잖아요. 얼굴에 보였던 분들, 그 전부 다 서울에서 만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정말 한 회사에서만 다니면서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을 진득하게 알기는 정말 더 힘듭니다. 프리랜서면 더 힘들고요. 요 바닥이 약간 그런 분위기긴 한데, 좀 더 친해지고, 일도 스트레스지만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일은 일대로 욕을 하고 같이 일욕을 하면서 팀장님이든 사수든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TFT든 같이 좀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좀 사는 얘기도 하고, 일대로 서로 팀워크 발휘해서 열심히 하면 정말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도 되고 사회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분위기를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TFT를 잘 만난 케이스가 몇 번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프로젝트 같이 했던 분들과 연락하시는 분들이, 같이 출연했던 분들이 종종 몇 분 더 계시거든요. 이은창 이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장우원 부장님도 그렇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출연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 팀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팀, 아니면 뭐 삼성팀, 뭐 이런 식으로 KT팀, 좀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거의 저도 도착한 것 같고요. 오랜만에 제 얘기 한번 해봤어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 얘기, 옛날 생각들이 정말 좋았을 때도 정말 많았고, 안 좋았을 때도 정말 많았고, 많이 섞여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행복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정말 코로나가 끝나서 정말 마스크 벗고 야외 촬영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면 좋은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 힘내시고, 좋은 회사 만나서, 좋은 회사보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회사로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 취업 꼭 되시길 바라고 이직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